이제 다음으로 요 B 플레이트에 그 두 개가 추가가 됐는데 여기 지지봉 자동 설정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동으로 지지봉 설정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자동 설정부터 보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이 구속 조건은 그 먼저 번에 지지봉 없는 타입하고 같은데 단지 지지봉 위치에서만 이 Z방향으로 구속 조건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지봉 위치에서만 Z방향 구속 조건이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그대로 요 보이기 숨기기는 그대로 두고 하원판 길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0이고 폭이 이제 800, 다음에 지금 두께가 100이죠. 다음에 다리 1번 폭이 120 제품 길이가 이제 700일 때 여기서 제품의 Y쪽 방향 길이는 별도로 표시가 안 돼 있죠. 이거는 우선 얘를 4번으로 이제 저장을 하고 다음에 이제 요 렌더 모드를 꺼보면 요 제품의 폭은 이 다리 폭하고 맞춰서 같이 움직이게 돼 있죠. 그래서 다리 1폭이 예를 들어서 150으로 이렇게 커지면 이렇게 지금 밑에가 늘어나고 지지봉 위치하고 이런 것들이 Y 방향은 요 다리 폭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돼 있죠. 그리고 요쪽 제품 중심은 이제 X 방향 중심은 값을 주면 움직이죠. 이렇게 지지봉도 다 같이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단지 이제 지지봉 요 행수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두 줄이죠. 두 줄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얘를 뭐 세 줄로 배치하겠다. 그럼 이렇게 지지봉 그 직경하고 그 다음에 요 피치가 다 자동으로 결정돼서 이렇게 구속 조건이 주어지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3열로 한번 해볼까요? 3열로 하고 3열 정도면 이 하원판 두께도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을 텐데 75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고 이제 하원판이 얇아졌죠. 여기 이제 렌더를 끄면 하원판 두께가 Z75가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바꿨으니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메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로그 파일을 한번 보면 얘는 뭐 솔리드가 하나니까 이렇게 한 번만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메쉬를 보면 이렇게 지금 바닥 쪽에 그 지지봉은 여기 이제 메쉬가 촘촘하게 자동 조정이 되죠. 그래서 이 바닥 쪽은 더 촘촘한 메쉬로 조정이 됐고 그러면 뭐 솔버 인프 파일을 라이팅 해보고 그리고 연산을 해보죠. 얘는 그 까다로운 경계 조건이 없으니까 해석이 이제 금방금방 끝날 텐데 보면 요 Z가 75mm만 남겼는데도 지지봉 이 3열로 배열하니까 뭐 변형이 거의 없죠. 이제 뭐 100분의 36이 최대 변형이고 그것도 이제 이 위에서 이 압축 변형을 포함해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뭐 굉장히 양호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그 변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얘를 150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5번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그리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됐고, 다음에 메쉬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다음에 솔버 인프 파일 라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진행해 보면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아까보다 이제 커졌죠. 아까는 아마 100분의 3 얼마였을 텐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요 상면에서, 상면이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상면이 아까 이제 4번이었으니까 여기서 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얘는 75mm 짜리고 얘는 이제 그 최대값은 100분의 36인데 얘는 최대값이 오히려 크고, 그 대신에 얘는 좀 요철이 있죠. 상면에 대해서 요철이 조금 있고, 지금 이쪽은 이제 요철이 잘 없으면서 압축은 훨씬 더 많이 됐죠. 지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지지봉 간격을 조정을 하면, 그러니까 지지봉 간격을 조정을 했을 때 바닥 쪽은 바닥 쪽 변형이 이제 제일 많이 개선이 되는 거고, 요 위쪽은 그 이 두께를 두껍게 해줘도 이 압축이 되는 변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요게 좀 그 완만한 변형은 가능해지는데, 그 여기에 비해서 지금 변형은 더 완만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절대값은 더 많이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그 이 하원판 두께를 이제 뭐 쓸데없이 이제 두껍게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일단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는 그 위에 성형부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볼록한 형상으로 있을 테니까, 이제 주로 그 최저값을 기준으로 상원판 두께를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지봉의 그 배열이 제일 중요한 거죠. 배열이 그 몇 열로, 그러니까 몇 행으로 배열을 할 거냐, 그건 뭐 사실은 그 언더컷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젝터 홀 그 사용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배열이 바뀌죠. 바뀌니까 이제 금형에서 이제 제품 검토할 때 요 지지봉 배열이 그 뭐 3열이 불가능하다, 2열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요 검토를 다시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지지봉 행수가 2열이다 그러면 어플라이 해주면 이렇게 두 개로 바뀌었고, 그때 이제 지지봉 사이즈도 바뀌죠. 왜냐하면 이제 지지봉 숫자가 주니까 그 위에서 받는 하중을 받쳐주는 지지봉의 이제 면적은 거의 일정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지지봉 사이즈도 바뀌는데,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한번 75mm일 때 하고 75mm일 때 하고 6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바로 솔버 인프 파일을 쓰죠. 그러고 풀어보면 이때는 이제 100분의 6 막 이렇게 변형이 갔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기준을 삼을 때 그 중대형 금형에서 뭐 제품 T가 한 2T에서 3T 뭐 이 정도 됐을 때는 이 바닥에서 최대 변형을 한 100분의 5mm 이내로 이제 잡으면 큰 무리가 없다 뭐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은 요 100분의 6인데 물론 여기서 색깔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요 색깔하고 지금 여기에 한 세 번째, 네 번째 색깔하고 같은 것 같은데, 그럼 하나, 둘, 셋, 네 번째 색깔이라도 100분의 5가 넘겠죠. 뭐 자세히 보려면 값이 아슬아슬하니까 요 파라비우 파일을 이제 이쪽에 가서 떴는데 한번 띄워보죠. 그래서 Z로 바꾸고, 여기 혹시 이제 빨간색, 파란색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얘를 눌러주면 빨간색, 파란색이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때 이제 바닥을 알고 싶으니까 우리가 변이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보면 여기가 100분의 5, 4가 나왔죠. 이쪽으로 100분의 5, 6, 100분의 5, 6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준에 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갖고 75mm에서 그랬으니까, 근데 뭐 좀 많이 늘려보죠. 150으로 늘리면 뭐 100mm부터 해볼까요? 100mm로 이렇게 늘려서 얘를 7번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 만들어서 솔버 인프 파일 라이팅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면 이번에는 좀 요 위에서만 그 100분의 5가 살짝 넘고 밑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얘를 띄워서 그 다음에 변형으로 Z로 해주고, 얘를 색깔을 바꾸고, 그 다음에 얘를 변형으로 놓고 이제 바닥을 찍어보죠. 이제 100분의 4, 5, 그 다음에
100분의 46, 다음에 뭐 100분의 45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 25mm만 늘려서 100으로 100T로 해주면 이렇게 기준에 만족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요 지지봉 배열을 그 몇 행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요 하원판 두께가 이제 바뀌겠죠. 그렇게 봐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지지봉을 그 몇 행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지봉 레이아웃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큰 요인이죠. 다음에 이제 뭐 적정 지지봉 그 레이아웃이 나오면 그 하원판 두께는 여기 뭐 100에서 뭐 지금은 한 번 더 해보죠. 100에서 150으로 갔다 그래서 뭐가 많이 좋아지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50으로 했으면 얘를 8번이라 그러고, 그리고 메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솔버 인프 파일을 라이팅 하고, 라이팅이 됐으면 해석 실행을 해보면 지금 아까하고 아까 100분의 53 정도가 나왔는데 100분의 53하고 100분의 525하고 차이가 없죠. 이게 이제 그 문제인데, 그 하원판 두께를 이제 그 아무리 두껍게 해도 오히려 압축 변형만 더 생길 뿐이지, 이 지지봉 배열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적정 하원판 두께가 나와버리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한번 그 뭐 우리가 그 표준 몰드 베이스를 봐도 사실 알 수가 있는데, 표준 몰드 베이스에서 한번 여기가 아니고 스탠다드 몰드 베이스에 에서 그 서포트 플레이트 두께를 보면 좀 이게 글쎄 이해가 갈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보죠. 우선 이렇게 보면 지금 요 서포트 플레이트 하이트인데 얘가 요렇게 지금 이거는 후타바 기신 거죠. 기신 거 보면 얘가 이렇게 뭐 쭉 뭐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 물론 이제 요 두께를 이제 조금씩 그 두껍게는 해줬는데, 여기 작은 사이즈에서는 굉장히 얇게 돼 있죠. 이게 유로 스탠다드 가면 이게 더 심한데, 이게 뭐 1010에서 이렇게 작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요 기신 거 보면 유로 스탠다드보다 이제 무조건 큰 값으로 갔죠. 그것도 좀 재밌긴 한데, 그래서 이제 금형이 작다는 얘기는 이제 그 다리 간격도 작고 지지봉 레이아웃도 촘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포트 플레이트 높이도 그렇게 그 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형이 이제 대형으로 가면 갈수록 지지봉 간격도
넓어지고 그 대신에 이제 지지봉 직경도 커지겠죠.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서포트 플레이트 두께도 따라서 바뀐 거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쉬울 것 같기도 한데, 해서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때 주로 이제 미팅하고 이럴 때 자동 배열해서 뭐 미팅할 때 이젝터 홀을 어디를 쓰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언더컷 구조가 어디 있으니까 그 레이아웃을 몇 열로 가겠다든지 이런 거 결정할 때 좀 자동으로 지지봉 설정하는 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해놨고, 이건 물론 이제 수동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뭐 수동 들어가기 앞서서 뭐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얘를 해놨으면, 지금 일단 뭐 이렇게 지지봉 사이즈도 자동으로 나왔고 위치도 자동으로 나왔으니까, 얘를 이제 설계해서 또 얘를 참고하고 싶을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이제 유틸리티에서 FreeCAD를 바로 연결을 해서 띄우면은 이제 이렇게 CAD가 뜰 텐데, 여기서 얘를 이제 파트로 해놓고 얘를 선택하고 선택 영역 보이기 하면 지금 그 몰드 엔지니어에서 만들어 놓은 그 모델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선택하고 파일에서 내보내기 해서, 이때 여기서 스텝 파일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죠. 스텝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되는데, 그래서 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새 파일을 열어서 파일에서 가져오기 해갖고 스텝 파일을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모델링을 이제 스텝 형식으로 이렇게 교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얘를 설계할 때 이제 스텝 파일 임포트를 해서 뭐 지지봉 위치를 참고하면 되겠죠. 참고하면은 뭐 지금 요 파이 사이즈라든지, 파이 사이즈는 여기서 뭐 보면 지금 Y가 157, 158 정도 됐고, 여기서 76 뭐 이러니까 이게 한 80파이가 좀 넘겠죠. 80파이가 좀 넘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 프리캐드에서도 이제 측정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써도 되는데, 뭐 쓰는 캐드가 있으면 굳이 캐드 소프트웨어가 이제 상당히 복잡하지요. 복잡한데 그걸 뭐 여러 개 캐드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니까, 그냥 뭐 프리캐드는 여기서 이렇게 내보내기 할 때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동으로 그 지지봉 설정하는 거, 그건 좀 쉬었다가 하죠.